혹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60대 이상 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강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공복에 레몬수 마시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태임님, 올해 68세이신데요. 지난 5년 동안 매일 아침 레몬수를 빠짐없이 드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대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대로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화가 점점 더 안 되시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하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혈압약을 20년째 드시는 분인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의사 선생님은 약을 바꿔보자고 하셨고 김태임님은 더 비싼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에 약값만 15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그런데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걱정하며 물었죠. 엄마, 아침에 뭘 드세요? 김태임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레몬수 마시고 커피 한잔하고 우유에 시리얼 먹고 그 다음에 약 먹는다고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김태임님은 몰랐던 거예요. 레몬수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위장 점막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이때 잘못된 조합으로 레몬수를 마시면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레몬수 직후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위산 분비량이 평소보다 30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또 어떤 조합은 영양소 흡수를 최대 70%까지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2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어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김태임님처럼 좋은 습관을 실천하고 계셨지만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레몬수를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5가지. 둘째, 레몬수 직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음식과 그 과학적 이유. 셋째, 레몬수의 효과를 5배나 높여주는 황금 조합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아침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먼저 눌러두세요. 나중에라도 꼭 다시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임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분의 상황이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김태임님은 서울 은평구에서 남편과 단둘이 사세요.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손주들은 주말에나 가끔 보죠. 평생 약국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건강관리에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셨어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은 빠짐없이 챙겨보시고 인터넷에서 좋다는 건강법은 다 메모해 두셨습니다. 5년 전 한 유명 의사가 나온 프로그램에서 레몬수의 효능을 소개하더래요. 간 해독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변비도 해결해준다고요. 김태임님은 그날부터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레몬수 만들기였어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대요. 아침에 화장실도 시원하게 다녀오시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고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자랑하셨죠. 너희도 레몬수 마셔봐. 정말 좋다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레몬수를 마시고 나면 속이 좀 쓰린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공복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셨죠. 그래서 레몬수 마신 직후 바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쓰린 속을 달래려고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하는 편이셨어요. 우유 한 잔에 시리얼을 말아서 드시거나 식빵에 치즈를 올려 먹는 정도였죠.
건강을 생각해서 일부러 유제품을 챙겨 드셨대요. 칼슘도 보충하고 단백질도 섭취하려고요. 그리고 식사 후엔 바로 약을 드셨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종합 비타민까지 총 4알이었어요. 1년쯤 지나니까 속쓰림이 거의 매일 나타났어요. 아침만 되면 명치 부근이 화끈거리고 신물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가스도 많이 차서 배가 빵빵했어요. 화장실은 더 자주 가게 됐는데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무르게 나오거나 변비가 생겼어요. 소화가 전혀 안 되는 느낌이었죠. 더 걱정스러운 건 혈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약을 먹으면서 혈압이 잘 조절됐었는데 갑자기 들쭉날쭉해진 거예요. 어떤 날은 정상이었다가 어떤 날은 150을 넘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만 들었죠.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꿔보자고 하셨어요. 더 비싼 신약으로요. 김태임님은 건강이 우선이니까 당연히 바꾸셨죠. 한 달 약값이 갑자기 15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남편분이 적지 않은 돈인데 괜찮겠냐고 걱정하셨지만 김태임님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먹어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혈압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속쓰림과 소화불량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도 잠을 설치게 됐어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누우면 신물이 목까지 올라와서 기침이 났습니다. 김태임님은 정말 답답하셨대요. 건강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인터넷을 뒤지고 건강책을 사서 읽고 지인들한테 물어봤지만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명절에 놀러와서 엄마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대요. 안색이 너무 안 좋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다고요. 김태임님은 그제야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어요. 1년 새에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딸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엄마, 아침에 정확히 뭘 먹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봐요. 김태임님은 자신있게 대답하셨죠. 일어나자마자 레몬수 한 잔, 그 다음 커피 한 잔, 우유에 시리얼이나 치즈 샌드위치, 그리고 약까지 다 챙겨 먹는다고요. 건강에 좋다는 건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한참 검색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레몬수랑 커피랑 우유를 거의 동시에 드시는 거예요? 김태임님은 그렇다고 하셨죠.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증상의 원인이 바로 그거일 수도 있어요. 김태임님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대요. 설마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실천한 그 습관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한 거야? 믿고 싶지 않았지만 딸이 보여준 여러 자료를 보니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김태임님처럼 좋은 습관을 실천하고 계시지만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레몬수 자체는 정말 훌륭한 건강 음료예요. 하지만 언제,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몬수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레몬수 직후의 커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레몬수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습관처럼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루틴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의 위장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레몬수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구연산은 위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원래 이건 좋은 작용이에요. 소화를 준비시키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니까요. 공복에 적당한 산성 자극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커피도 레몬수 못지않게 산성이 강한 음료거든요. 게다가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레몬수로 이미 위산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커피까지 마시면 위장 속의 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레몬수 후 30분 이내에 커피를 마셨을 때 위산 분비량이 평소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층이 점점 얇아져요. 위점막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과도한 위산에 노출되면 위점막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속쓰림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엔 위염이 생기고 심하면 위궤양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레몬수의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철분 흡수를 돕고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그런데 커피와 함께 마시면 그 소중한 비타민C가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요. 레몬수만 마셨을 때와 레몬수 후 커피를 마셨을 때를 비교하면 비타민C 흡수율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건강을 위해 레몬수를 마시는 건데 정작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김태임 님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 계셨어요. 5년 동안 매일 아침 레몬수와 커피를 연달아 마시면서 위장은 계속 손상되고 영양소는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레몬수 직후의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요.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하려고 단백질 섭취하려고 아침에 유제품을 챙겨 드시잖아요. 건강에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레몬수를 마신 직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험을 하나 떠올려 볼게요. 우유 한 컵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엉겨붙어서 덩어리가 생기죠. 이걸 응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현상이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레몬수를 마시면 위 속이 강한 산성 환경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유나 치즈를 먹으면 유제품 속의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산과 만나서 응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장 속에서 작은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응고된 덩어리는 소화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소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가 빵빵해지고 트림이 나고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심하면 복통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나이가 들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우유를 잘 소화하던 분들도 나이 들면서 유당 불내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레몬수까지 마시면 소화 문제가 2배로 심해지는 겁니다. 영양소 흡수 문제도 심각해요. 레몬수의 비타민 C와 유제품의 칼슘은 둘 다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동시에 들어가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C도 제대로 흡수 안 되고 칼슘도 제대로 흡수 안 돼요. 결국 둘 다 손해를 보는 거죠.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레몬수 직후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 칼슘 흡수율이 약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시는 건데 정작 칼슘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김태임 님도 매일 아침 우유나 치즈를 드셨어요. 칼슘 보충하려고 건강하게 살려고요. 하지만 레몬수 직후에 드셨으니까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리고 영양소는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던 겁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지내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체중이 빠지고 안색이 안 좋아진 거예요. 세 번째, 레몬수 직후의 약물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매일 약을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골다공증약 등등. 그런데 아침에 레몬수 마시고 바로 이 약들을 드시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마다 흡수되는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약은 산성 환경에서 잘 흡수되고 어떤 약은 중성이나 약알칼리성 환경에서 잘 흡수돼요. 레몬수를 마시면 위가 강한 산성이 되는데 이때 중성 환경이 필요한 약을 먹으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조심해야 할 약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제산제예요. 속쓰림이나 위염 때문에 제산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켜서 증상을 완화하는 약인데 레몬수를 바로 직전에 마셨다면 위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산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위산을 다 중화시키지 못해요. 약을 먹는데도 속쓰림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둘째는 항생제예요.
특히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나 퀴놀론 계열 항생제는 산성 환경에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레몬수 직후에 먹으면 약효가 반토막 나는 거죠. 감염을 치료하려고 먹는 약인데 제대로 효과를 못 보면 병이 낫지 않고 내성만 생길 수 있어요. 셋째는 골다공증 치료제예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약들은 반드시 공복에 맹물과 함께 먹어야 해요. 산성 음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식도나 위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혈압약이나 이뇨제예요. 레몬에는 칼륨이 들어있는데 어떤 혈압약은 칼륨 수치에 영향을 받아요. 레몬수와 함께 약을 먹으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태임님의 혈압이 들쭉날쭉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약물 상호작용 연구를 보면요. 레몬이나 자몽 같은 산성 과일이 특정 약물의 대사 과정을 방해한다고 나와 있어요. 약이 간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레몬수 자체는 정말 훌륭한 건강 음료예요. 하지만 커피, 유제품, 약물과 거의 동시에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약물도 여러 가지 드시기 때문에 이런 조합의 위험성이 훨씬 더 커요. 김태임님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레몬수 마시고 커피 마시고 우유 마시고 약 먹고 건강해지려고 한 일들이 오히려 5년 동안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레몬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레몬수와 궁합이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몬수가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간 해독과 소화 개선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간은 쉬지 않고 일해요. 전날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독소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처리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간은 마지막 정리 작업을 위해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레몬수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간을 자극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해요.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꼭 필요한 소화액이에요. 아침에 레몬수 한 잔이면 간이 밤새 처리한 독소들을 효율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분들이 레몬수를 꾸준히 드셨을 때 간 기능 수치가 평균 25% 개선됐다고 해요. 소화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변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예요.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느려지죠. 이걸 면역 노화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감기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딘 거예요. 레몬 하나에는 약 30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루 권장량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면 다른 음식과 경쟁 없이 비타민 C가 바로 흡수돼요. 흡수율이 최고로 높아지는 거죠. 비타민 C는 백혈구 생성을 촉진해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맞서 싸우는 힘을 길러줍니다. 실제로 레몬수를 꾸준히 마신 시니어분들은 감기와 독감 발생률이 40%나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병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 거죠. 셋째, 체내 산염기 균형을 맞춰줍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요. 레몬은 신맛이 나지만 몸속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작용해요. 소화가 끝나면 레몬의 산 성분이 알칼리성 물질로 바뀌어서 혈액 속 과도한 산을 중화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스트레스, 약물, 가공식품 때문이죠. 몸이 산성화되면 뼈에서 칼슘을 빼서 산을 중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염증도 생기기 쉽습니다. 레몬수를 매일 마시면 체내 pH를 7.35에서 7.45 사이의 이상적인 범위로 유지할 수 있어요. 뼈도 보호하고 염증도 줄이고 대사 기능도 개선되는 거죠. 넷째,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20%가 철분 결핍성 빈혈을 겪고 있어요. 피로, 무기력,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죠.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극적으로 높여주는데 특히 식물성 식품의 철분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레몬수는 흡수하기 어려운 비햄철을 흡수하기 쉬운 햄철로 변환시켜줘요. 그래서 레몬수를 마신 후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평소보다 최대 5배나 더 많은 철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분 보충과 신장 건강이에요. 60세가 넘으면 갈증을 느끼는 신호가 약해져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는 요로 감염, 변비, 집중력 저하, 신장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레몬수 한 잔이면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즉시 보충할 수 있어요.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을 부드럽게 세척하고 약한 이뇨 작용으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좋은 레몬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먼저 타이밍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이내에 레몬수를 마시세요. 그리고 최소 30분에서 45분 정도 기다린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레몬수가 간을 깨우고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몸을 하루에 대비시키는 시간이거든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아침 식사 후 최소 45분에서 1시간 뒤에 마시세요. 그 사이에 오트밀이나 과일, 삶은 달걀 같은 음식으로 위를 보호해주면 됩니다. 이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레몬수와 커피의 장점을 모두 누리면서 산과부하는 피할 수 있어요. 유제품은 레몬수를 마신 후 최소 90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린 뒤에 드세요. 위산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후에 먹으면 응고 현상 없이 칼슘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아침에 약을 먼저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맹물로 삼키고 최소 30분 후에 레몬수를 마시세요. 레몬수를 먼저 마시고 싶다면 약 복용까지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레몬수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시니어 분들에게 최고의 아침 식사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고 근육량 유지에 필요한 식물성 단백질도 많아요. 레몬수를 먼저 마시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귀리를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섬유질,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미량 미네랄까지 평소보다 더 잘 흡수돼요. 게다가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당뇨 전 단계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치아가 약하거나 위가 민감한 분들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귀리를 물이나 아몬드 우유에 끓여서 오트밀을 만드세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한 줌, 계피 약간을 곁들이면 완벽합니다. 설탕 없이도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고 항산화 효과도 높아져요. 레몬수 마신 후 30분에서 45분 뒤에 이 귀리 오트밀을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하루 종일 든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파파야와 구아바예요. 이 두 과일은 시니어 분들에게 정말 좋은 영양소의 보고예요. 파파야는 비타민 어가 풍부해서 시력을 보호하고 나이 관련 시력 저하를 예방해줍니다. 파파인이라는 천연 효소도 들어있어서 소화를 부드럽게 돕고 염증을 완화해요. 구아바는 비타민C의 강자예요. 오렌지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고 식물성 철분도 제공합니다. 동물성 식품을 덜 드시거나 나이로 인해 철분 흡수가 떨어지는 분들에게 이상적이죠. 여기서 레몬수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레몬수 속 비타민C가 파파야와 구아바의 식물성 철분을 체내에서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거든요. 레몬수를 마신 후 45분에서 1시간 뒤에 이 과일들을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철분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 조합으로 철분을 제대로 보충하시면 몸이 훨씬 가볍고 머리도 맑아지실 거예요. 게다가 파파야와 구아바는 혈당 지수가 낮거나 중간 수준이라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아요. 대신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하죠.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과 점심 사이 간식 시간에 파파야와 구아바를 잘라서 과일볼을 만드세요. 생강을 살짝 갈아서 곁들이면 더욱 상쾌하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디저트처럼 즐기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근대 같은 녹색 잎채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드셔야 하는 음식이에요. 뇌 건강과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엽산이 풍부하고 기억력 유지와 정신적 선명함에 필수적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많아요.
이 성분들은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년기 안질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시력을 자연스럽게 지키기 위해 이런 채소를 더 많이 드셔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잎채소의 철분은 비엠철이라서 체내 흡수가 어렵거든요. 바로 이때 레몬수가 마법을 부려요. 레몬수의 비타민C가 비엠철을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시켜서 흡수율을 최대 500까지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오믈렛이나 케일 샐러드 속 철분이 헛되지 않고 실제로 몸에서 빈혈을 예방하고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산소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잎채소에는 천연 질산염도 들어있어요. 이게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혈압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가치가 커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레몬수 마신 후 45분에서 1시간 뒤에 잎채소를 섭취하세요. 시금치와 달걀로 만든 오믈렛, 바나나와 아마씨를 곁들인 케일 스무디, 근대와 방울토마토에 올리브 오일을 뿌린 가벼운 샐러드 모두 좋습니다. 각각은 영양소 섭취를 높여줄 뿐 아니라 레몬수와 함께 작용해서 건강 효과를 극대화해요. 노화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기억력을 지키고 시력을 보호하고 혈액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런 잎채소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마지막으로 레몬수를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어요. 가장 적합한 온도는 섭씨 37도에서 40도, 체온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반드시 신선한 레몬을 사용하세요. 병에 든 레몬즙은 방부제가 들어있고 비타민C 함량도 훨씬 낮습니다. 신선한 레몬 반개 분량의 즙을 약 250ml의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면 됩니다. 추가 팁으로 레몬 껍질을 조금 갈아 넣으면 풍미와 영양소를 더 높일 수 있어요. 레몬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유기농 레몬을 사용해서 농약 잔류의 위험을 피하세요. 공복의 아침 첫 음료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기상 직후 아무것도 먹기 전에 레몬수를 마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린 뒤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독소를 배출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고 간을 활성화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가 예민하거나 위궤양 병력이 있다면 레몬 양을 줄이거나 물을 더 많이 섞어서 산도를 완화하세요. 그리고 빨대를 사용하면 치아 범랑질을 보호할 수 있어요. 마신 뒤에는 맹물로 입을 헹구고 양치질은 최소 30분 뒤에 하세요. 자, 그럼 김태임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딸과 함께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한 김태임님은 결심하셨어요. 5년 동안 해온 습관을 완전히 바꿔보기로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대요.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김태임님은 정말 꼼꼼하게 실천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보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30분 후에는 귀리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계피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오트밀이 속을 편안하게 해줬대요.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그때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우유는 오후 간식 시간에 따로 드셨고요. 혈압약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커피 마시기 직전에 맹물과 함께 드셨습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지키려고 핸드폰에 알람까지 설정하셨대요. 점심 전 간식으로는 파파야와 구아바를 드셨어요. 달콤하고 상쾌해서 오후에 입이 심심할 때 딱 좋았답니다. 저녁에는 시금치나 케일을 넣은 샐러드나 나물을 꼭 챙겨 드셨고요. 첫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한결 편안했어요. 신물이 올라오는 일도 줄어들었고요.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편하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느껴졌대요. 소화가 정말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뭘 먹어도 더부룩하고 가스가 찼는데 이제는 식사 후에도 몸이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밤에도 신물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 2달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어요. 매일 아침 재는 혈압이 120에서 130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며 무슨 비법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대요. 김태임님은 그저 음식 먹는 타이밍을 바꿨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석 달이 지나자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대요. 안색이 환해지고 눈 밑 다크서클이 옅어졌어요. 빠졌던 체중도 건강하게 2kg 정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가 넘쳤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물어봤대요. 김태임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김태임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냥 음식 먹는 순서를 바꿨을 뿐이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새로운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혈압약도 예전에 저렴한 약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혈압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약값만 10만 원 이상 아끼게 됐죠. 소화제나 제산제도 거의 먹지 않게 됐어요. 김태임님은 말씀하세요. 5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져서 정말 답답했다고요. 그런데 단지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요. 진작 알았더라면 5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래요. 이제 김태임님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분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다들 효과를 보고 계시답니다. 건강한 습관은 이렇게 좋은 영향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레몬수는 정말 훌륭한 건강 음료예요. 간을 깨우고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고 철분 흡수를 개선하고 신장을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레몬수 직후 30분 이내의 커피. 위산이 과도하게 증가해서 위염이나 궤양 위험이 커지고 비타민C 흡수도 방해받아요. 둘째, 레몬수 직후 90분 이내의 유제품. 위장 속에서 응고 현상이 일어나서 소화불량과 영양소 흡수 방해가 생깁니다. 셋째, 레몬수와 거의 동시에 복용하는 약물.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환상의 궁합을 보여주는 3가지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레몬수 30분 후에 귀리. 소화 효소가 활성화된 상태라 영양소 흡수가 극대화돼요. 둘째, 레몬수 45분 후에 파파야와 구아바. 철분 흡수율이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셋째, 레몬수 1시간 후에 잎채소. 비타민, 항산화 성분, 철분을 모두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이내에 따뜻한 레몬수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 아침 식사를 하세요. 커피는 식사 후 1시간 뒤, 유제품은 2시간 뒤, 약물은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요. 젊었을 때는 몰라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는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잖아요. 6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면 70대,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김태임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꼭 해야 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하니까요.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레몬수를 얼마나 오래 마셔오셨나요? 소화나 에너지, 면역력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배움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아침 식사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인데 사실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위험한 조합들이에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레몬수를 마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커피나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약을 바로 드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큰 사랑이 되는 거죠.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실 건가요? 서두르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창밖을 보거나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다음 건강한 귀리 오트밀이나 과일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10년 후 거울을 보는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실천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나이 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손주들과 뛰어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는 그런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현명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